SBS 2022년 3월 16일 날 상공인의 날입니다. 상공인의 날 특집으로 제가 방송에 나가서 생방송으로 얘기를 했는데, 생방송으로 하다 보니까 그 순간 못 보신 분들이 굉장히 보고 싶어 하는 부분이 있어서 얘기하는데, 지금의 시대는 정말 부동산으로 성공하기는 이제 힘든 시기입니다. 그러지만 사람들은 경제적인 자유, 성공을 누구나 꿈꾸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검수완박하면서 이러듯이 검찰이라든가,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검찰청이나 이런 데 가서 사무 보고 앉아있는 사람들 들어보십시오. 야, 뭐 한탕할 것 없어? 모든 직장인은 그렇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또 권한이나 특혜가 있기 때문에 형님 하면서 이 깍두기들이 또 와서 만들어주죠. 뺏어서, 서민들 것을 이제 뺏어서 같이 나눠, 이렇게 기회가 있지만 일반 서민들은 그런 기회도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검찰의 수사권을 뺀다 그러는데, 수사권을 빼면은 범죄는 많이 줄어들죠. 강력한 범죄라든가 큰 재산 범죄는 다 줄어드는 건 확실하죠. 분쟁이 없는 사회는 없지만은, 그런 분쟁과 권력에 의해서 재산이 빼앗긴 그런 사건들은 조금 질이 다르죠. 그런 사건들은 한마디로 해서 이 세상을 완전 도둑천지로 만드는 그런 제도적인 도둑이 아니고 도적입니다. 나라의 권력, 검찰권이나 무슨 권력을 가지고 타인의 재물을 강탈하는 그런 거는 줄어들어야 많은 분들에게 또 공평한 기회가 제공되기 때문에 그건 바람직한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되는데, 저는 정치에 대한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얘기한 것은 30대에 이미 경제적 자유를 얻는 이런 비결, 이런 사람들은 없느냐. 저 같은 경우도 한 40전에 이미 막대한 부동산과 유통 이런 걸 다 장악해 해서 자유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시간하고 관계없이, 또 제가 이제 대기업의 우리나라 최대 기업이겠죠. 중소기업 지원 팀장을 했었는데, 이렇게 지켜보면은 대부분 중소기업들은 힘들어하고 많이 힘들어합니다. 왜냐하면 주식회사를 설립을 해놨지만 주식이 유통되는, 영국이나 미국처럼 주식회사가 창고나 이런 차고에서 만들어도 이게 막 팔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주식은 이름만 주식회사지 대부분이 개인 기업을 세금 때문에 이렇게 주식회사 간판을 달고 있는 거예요. 상법상으로 보면 5%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코스피라든가 이런 거래소에서 운영되고 주식이 팔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상장 주식 거래소 이런 형태의 거래소들이 한 6개 정도 지금 현재 있는데, 앞으로 생겨나겠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한 20개도 넘죠. 그런데 그런 미국이나 영국은 정상적인 상업 국가니까 가능하고요. 우리나라는 사법국가입니다. 검찰, 일제시대 때 검찰에 의해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다 보니까 검찰에서 허가하지 않는 것은 모든 게 불법이에요. 법적으로. 그죠? 법률에 적혀있지 않은, 이거 하라 이렇게 안 돼 있는 걸 했다면 그 자체가 이제 불법적인 요소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이런 거 하세요. 대기업 이렇게 하세요. 현대, 삼성, LG 이렇게 하세요. 이런 게 없으면은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금을 은행에 가서 의존하는 거죠. 그런데 은행에 가서, 창구에 가서 은행에 대출을 달라고 중소기업 사장님이 창구에 앉혀서 신청하고 주민등록을 내밀어서 입력하는 순간 신용은 내려갑니다. 신용 조회를 하니까. 그러면 점점 더 악순환에 빠지죠. 대출을 받지도 않았어도 물어만 본 그 내용으로도 신용이 내려가죠. 그래서 결국은 돈을 쓰려면 비싼 이자를 내야 된다, 이런 거죠. 그러면 직접적인 자본 시장은 어마어마하게 지금 커졌지 않습니까? 부동산
뿐 아니고 어마어마한 우리나라의 자본 시장은 커졌는데 이 시장에서 끌어갈 수 있는 회사는 아까 얘기했듯이 5% 내의 사람들이 날아가는 것이지. 그리고 또 거래소가 비상장 거래소라고 해도 원체 환경이 95% 회사들이 이렇게 순 엉터리 개인 회사처럼 돼 있다 보니까 은행 채무가 또 높고 이러다 보니까 그것을 이제 선별해서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정권 거래소 기준이 이 비상장 거래소라 하더라도 굉장히 기준이 높습니다. 자본금은 뭐 한 100억 정도 돼야 되고 또 한 3년 정도 흑자가 매년 한 10억 이상 나야 되고 말이죠.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업체들이 못 들어간다. 그렇지만 신생 거래소를 새로 시도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신생 거래소는 예를 들자면 자본금이나 이런 그 사업 실적 모든 이걸 가릴 입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손님을 또 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앞전에 자본금 100억이었던 것을 뭐 이런 거를 이제 기준을 충족을 안 하게 되더라도 반대로 뭐 주식 판매 대금의 뭐 몇 퍼센트를 예치한다든가 뭐 이런 또 나름의 안 그러면 기술이라든가 미래 가치를 높이 평가한다든가 해서 투자자들이 이제 기업 정보를 취합해서 마음 편하게 투자할 수 있는 환경 이런 걸 만드는 거고요. 만드는 지금 추세고요. 또 모든 중소기업은 산업 그 중대재해법이라든가 산재사고 같은 것은 예고 없이 발생합니다. 예고하고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주가 중대재해법에 의해서 사망사고가 발생한다 하면은 구속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속돼 버리면 그 기업은 그냥 기업주 없이는 굴러가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이제 안전장치 기업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자동차를 끌고 도로에 나갈 때는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자동차 책임보험을 들듯이 기업도 그런 중대재해법이라든가 이런 걸 대처할 수 있는 기업보장보험 같은 것을 가입해 가지고 정권을 발급받아야 더 큰 성장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투자자들도 마찬가지로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기업에 믿고 실제로 지난 2월 한국예탁결제원이 발표한 비상장 주식 유통 추정 정보 2020년 거래가 30억 주에 달합니다. 이 금액은 120조 원인데 이게 점차 증가하는 추세예요. 기업 가치가 그러니까 이제 일반 이 비상장 주식 이 거래소에 등장한 이 기업들은 지금은 뭐 몇 명 10인 이하도 있고 뭐 스타트업이라고 그러죠. 그렇지만은 이 기업들이 이 앞으로는 1조 원대의 큰 기업이 될 가능성 있는 기업들이 올라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타임머신으로 본다면은 미래 앞으로 10년 이내에 1조 원의 기업들이 지금 나오는 거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저금리 뭐 각종 규제 부동산 투자도 굉장히 지금 제약이 많고요. 이익의 50%가 국가의 그 양도세라든가 정유세라든가 이런 세금으로 지금 상속세라든가 회수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뭐 어마어마하게 100억을 번다 해도 자기 손에 떨어지는 건 몇십억에 불과하죠. 그렇지만 주식에는 또 세금이 그리 많지 않으니까 지금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대부분 정상적인 그 중소기업들의 사업 활동 중에 자금난에 때문에 이제 대출 받으러 온 기업들이죠. 제가 이제 그쪽을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런 대출에 의존해 운영하고 있었는데 여러 가지 사정상 대출이 또 거절됩니다. 그러면 자금의 융통 문제가 생기면은 기업주들이 임금을 체불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바로 또 요즘은 고발하면 구속됩니다. 구속되거나 뭐 처벌을 받죠. 그래서 유망한 기술이나 비전을 가지고 있어도 자금이 없으면 운영할 수 없는 이런 최악의 상황에 되는데 이런 상태에 있는 기업을 거래소에 등록
뭐 상장이죠. 투자를 받게 되면은 안정적으로 기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또 대출이 아닌 투자로 회사가 운영되다 보니 기업으로서는 자금의 선순환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제가 이제 생방송 도중에도 말했고요. 유망한 중소기업을 발굴해서 상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또 상장 후에도 3년 동안 이제 상장이나 등록이라고 이런 상황이 발생되면은 많은 일이 발생합니다. 뭐 해야 될 일이 좀 많아지는 게 아니죠. 제대로 이제 본격적인 사업이 되고 이럴 때 이제 제가 세계적인 기업으로 이제 될 수 있도록 이제 이렇게 많은 이제 그 도움이라든가 자문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듯이 이 기업은 이제 등록이 끝이 아니고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업의 자금이 이제 한 40일, 50일 사이에 자금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그렇게 됐을 때 그 기업이 꿈꾸던 진짜 본래 사업을 해서 이 사회에 큰 유익을 제공하겠다고 했던 것, 또 내 사업을 해서 성공을 해서 우리 가족, 우리 그 같이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복지를 정진하고 잘 살게 하겠다. 이런 꿈을 이제 실현할 수 있도록 되는 거죠. 빚을 내서 부채를 가지고 하는 것은 노예처럼 종속되는 것입니다. 어떤 권력은 아니지만 금융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거죠. 그리고 사회는 좋은 사람만 많은 게 아닙니다. 돈을 얼마 빌려주고 막 고리대금을 막 받고 일하지도 않으면서 자기는 돈 몇 푼 가지고 계속 이걸 또 악용하는 사채업자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사채에 잘못 걸리면요 엄청 고통받는 수가 그런 것만 노리는 사람들도 사회에는 사실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파이어족이라고 해서 이런 그 순자산 투자로 해가지고 뭐 젊은 나이에도 큰 돈을 벌고 자유롭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진 사회예요. 이런 데에서 중소기업주들도 이것을 거꾸로 파이어족처럼 응용을 한다면 자기가 대주주가 돼서 이 합법적인 사회에서 참여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정권은 어떻게 보면 도박하고 좀 비슷해서 투자를 권하거나 권유할 대상은 아닌 건 사실입니다만은 중소기업주인 대주주 입장에서는 한번 해볼 만한 그런 가치가 있다 이러는 것이죠. 오늘 제가 뉴스도 보면 뭐 런더리군가 이 회사는 해서 돈을 7천억을 자본을 모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투자 유치를 받았다고 하는데 지금 이런 것은 대부분 괜찮은 직장이라든가 이런 회사에 다니던 아주 대기업에 다니던 사람들이 중소기업 가능성 있는 중소기업을 발견해서 그 중소기업을 매입을 하거나 투자를 해서 거기에 대표로 취임한 다음에 이 주식을 가져와서 등록하는 경우가 많아요. 상장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뭐 대박이 나는 겁니다. 막 100배에서 막 1000배씩 이렇게 나는 거죠. 그러니까 20년 동안 해온 중소기업주는 그냥 쫓겨나고 자기가 그냥 몇 푼에 팔고 부채 많으니까 헐값에 팔고 정말 전도 유명한 젊은 사람이 이 기업을 사서 상장을 해서 어마어마한 회장 소리를 듣고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하는 거죠. 20년 한 것보다 6개월 한 게 더 큰 성과를 내는 겁니다. 뭐 그 성과라는 거는 기술적이거나 영구적인 게 아니고 주식을 시장에 공개를 해가지고 상장을 해서 성과를 내는 것이죠. 이걸 꼭 나쁘다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동산 같은 경우는 한 지역에 막 자기들끼리 있는 사람들끼리 막 지금은 이제 아무나 옆에 있는 사람이 펜스 쳐놓고 자기들끼리만 하기 때문에 바깥 주위에 있는 사람도 재택이 거의 안 갑니다. 그리고 한 500만 원짜리 땅을 한 5억으로 만들어 가지고 뽑아 먹거나 뭐 거기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이 50년 70년 동안 계속 노예 생활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걸 그 한 사람 뽑아 먹은 걸 보조를 해야 돼, 보충을 해줘야 되잖아요. 국민의 도리로서 해줘야 되는데 기업은 그렇지가 않고 기업의 주식의 자산의 성장은 굉장히 사회에 유익하게 작용되면 또 그 부동산은 그렇게 하더라도 10년 20년 걸리지만 이거는 기업은 뭐 몇 개월 만에 성부를 낼 수 있으니까 좋은 기업들이 한국에서 많이 나타나서 전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그런 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SBS 생방송에서 상공인의 날에 초청돼서 얘기한 내용이 뭐 지금 하는 얘기하고 대동소이합니다. 똑같지는 않지만 기억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